안녕하세요. 아는 만큼 보인다의 송민지, 백진서입니다. 오늘의 영화는 명작 고전으로 꼽히는 톨스토이의 소설 안나 카레니나를 원작으로 한 영화 안나 카레니나입니다. 주인공 안나는 친오빠의 불륜으로 인한 부부간 갈등을 중재하기 위해 모스크바에 갔다가 잘생긴 기마대원 청년 브론스키와 사랑에 빠져 불륜을 저지르고 남편과 이혼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흥미진진하고 혼란스러운 안나의 사랑 이야기만큼이나 19세기의 러시아는 혼란과 혼돈의 시기를 거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서구화에 앞장섰던 표트르 대제를 거쳐 1812년 프랑스 나폴레옹 황제 군대의 러시아 침입 등을 계기로 러시아에 다양한 변화가 발생했습니다. 러시아 내 새롭게 나타난 서구적 사고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이에 러시아 전통적 사고와 서구적 사고는 계속 충돌했습니다. 그러나 1856년 크림 전쟁이 실패로 이어지자 알렉산드르 2세는 농노 제도를 폐지했고 러시아 내 다양한 개혁이 이루어짐과 동시에 사회적 변화가 발생합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바로 러시아의 전통적 사고와 새로운 서구적 사고가 상호 충돌하고 전환되는 1870년대 러시아 제국의 상황을 조명합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러시아 정계 최고 정치가이자 독실한 기독교인인 남편 카레닌과 그 사이에서 낳은 8살 아들과 함께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의 호화로운 저택에서 단란한 생활을 보내던 중 친오빠 부부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게 됩니다. 페테르부르크는 표트르 대제가 상업 발달을 위해 모스크바에서 천도한 곳으로 당시 유럽의 신식시설과 궁전 등이 지어졌습니다. 그때부터 러시아에는 서구화된 페테르부르크와 보수적이고 아시아적인 모스크바가 공존하였습니다. 안나 카레니나는 서구화된 도시 페테르부르크와 러시아 전통의 도시 모스크바를 배경으로 전개됩니다. 모스크바에 도착한 안나는 젊고 잘생긴 귀족 장교 브론스키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브론스키는 서구식 기사도를 배운 새로운 사고관을 지닌 인물입니다. 특히 브론스키는 봉급을 받는 기마대원으로 이전에 봉급을 받지 않고 가문의 수익으로만 생활했던 기사들과 대조되며 근대화된 러시아의 모습을 조명합니다. 근대 유럽의 귀족들은 이전까지 자신의 영지에만 머물러 생활했던 것과 달리 수도로 올라와 의회를 운영하고 행정적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이에 귀족들은 무도회에서 다른 가문의 또래 귀족들과 만날 수 있었고 자신의 배우자를 부모님께 제안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러시아에서도 무도회를 통해 다른 가문의 또래 귀족들과 교류할 수 있었지만 자신의 배우자는 직접 고를 수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정략혼의 전통은 쉽게 바뀌지 않았고 사랑 없는 결혼으로 인한 배우자의 간통은 다반사였습니다. 시골 귀족 콘스탄틴은 브론스키를 좋아하는 키티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뒤 자신의 영지로 돌아가 농사를 짓기 시작합니다. How many mowers is it, Theodore? 42, master. In your father's time, it was work for 2 days for 30 men, though he never picked up a scythe himself. The men don't like me for it. They like what they used to. It settles me. How's that, master? When I'm mowing, I don't ask myself why I'm here.
You're here to be Master Konstantin Dmitrievich, as it's always been, by the grace of God. My father owned you, Theodore. Owned you like chattels to be bought and sold. Was that by the grace of God? 당시 러시아는 농노제가 폐지된 후 혼란스러웠습니다. 농노들이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들에겐 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하기 더욱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토지 개혁을 원했지만 귀족들은 농노에 이어 토지마저 뺏길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 개혁에 대한 반발이 심했습니다. 다시 안나에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안나와 브론스키의 불륜 관계는 점점 공공연한 사실이 되어 대부분의 귀족이 알게 됩니다. 안나의 남편 카레닌 역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지만 자신의 체면과 위신을 유지하기 위해 불륜 관계를 그만두라고 종용할 뿐 먼저 이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You and Count Vronsky attracted attention tonight. Well, you don't like it when I don't talk to people, and you don't like it when I do. I didn't notice anything myself, but I saw everyone else notice. I consider jealousy to be insulting to you and degrading to me. Yes. Perhaps I was mistaken. No. You were not mistaken. I love him. I am his mistress. 19세기 러시아에서 이혼을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혼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간통, 배우자의 지속적인 부재, 배우자의 육체적 결함 등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시켰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을 위한 조건이 충분하더라도 기독교 사회에서 이혼은 신 앞에서 맹세한 결혼 서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귀족들은 이혼을 매우 불명예스러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결국 귀족들의 불문율을 깨뜨리고 과감한 선택을 내려 이혼을 시도한 안나에게 돌아온 것은 귀족들의 멸시였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안나 카레니나를 통해 19세기 러시아의 모습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안나, 브론스키, 카레닌, 콘스탄틴, 히티 등 여러 인물들이 얽힌 복잡하고 흥미진진한 사랑 이야기를 담은 영화 안나 카레니나를 감상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아는 만큼 보인다의 백진서, 송민지였습니다.